네, 실력 문제입니다. 실력 문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 좀 많이 귀찮고 더러워요.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한번 이겨내 봅시다. 자,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풀어라 해놓고 x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이 범위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밑이 2x잖아. 2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 1이 되는 값을 봐주시면 2분의 1인데요. 2분의 1을 대입하는 순간 1이 1보다 작다고 나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해서 일단은 나는 x는 2분의 1이 아니다 라고 적어두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게 되면 밑이 1보다 작아지죠? 그럼 부동의 방향이 바뀌게 될 거니까 8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작다 뭐보다 3x 빼기 4보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부등식 풀어주시면 8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고 나오는데,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가 아니라 근해공을 써야겠죠. 그래서 내가 귀찮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0보다 작다니까 사이값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근을 구해주시면 일단은 x는 8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8, 4, 4, 16. 16에서 8 빼면 2 루트 2. 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4 플러스 2 루트 2에서 4 마이너스 루트 2 사이가 될 건데요. 4분의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죠.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x가 크고 4분의 2 플러스 루트 2보다 작다고 나올 건데, 자, 일단은 이 4분의 2 빼기 루트 2는 2분의 1보다 작죠? 얘는 2분의 1보다 커요. 쌤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봐주시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위에서의 해는 4분의 2 빼기 루트 2보다는 크고요. x가 2분의 1보단 작더라 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자, 두 번째 경우는 x가 2분의 1보다 클 텐데요. 이러면 밑이 1보다 커져서 부등의 방향만 바뀌죠. 그러면 아까 작았던 게 크다로 바뀔 거고요. 그러면 사이값에서 뭘로 바뀌어요? 사이값에서 바깥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정답을 적어주면 돼요? 4분의 2 플러스 루트 2보다 크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맞죠? 근데 우리는 1보다 작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정답 뭐예요? 예 또는 예가 되겠죠.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귀찮아요 많이.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와우, 얘는 일단 절대부등식에 의해서 0보다 크다고 일단 아시게 했어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뭘로 나눠야 돼요? 밑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겠죠. 그럼 첫 번째입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만약에 1보다 작은 수였어요.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1이 됐을 때는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0이 되어버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1이 됐는데요. 그럼 1의 x제곱은 1보다 절대로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일단 제외시킬 겁니다. 그럼 뭐예요? x는 일단 마이너스 1과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먼저 붙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밑이 1보다 작을 때 여기 이 1이라는 친구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0제곱이죠. 그래서 해가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크다고 나와요. 부동의 방향이 바뀌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럼 공통된 영역이 없으니까 해는 없어가 되겠습니다. 해가 없다. 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이 1보다 클 텐데요. 그럼 1보다 크다고 두시면 부동의 방향만 바뀌는 거니까 바깥값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적어주시면 돼요? x가 0보다 작을 때, 클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의 경우가 될 거고요. 부동의 방향 그대로니까 x는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럼 공통된 영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그래서 우린 최종적인 정답 뭐라고 적어야 돼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저런 부등식인데 딱 봐도 이제 a의 x제곱을 뭐라고 취환하시겠어요? t라고 취환하겠죠. 그러면 식을 적어주시면
a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의 t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의 t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떻게 되냐고요? 얘는 a제곱 곱하기 a분의 1이고요. 맞죠? 얘는 a분의 1t 곱하기 t입니다. 그래서 여기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적어줄 수 있죠? 귀찮으니까 여기 a분의 1도 밖으로 빼자고요. 밖으로 빼주시면 a분의 1에 t-a 세제곱 t-a분의 1로 될 겁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겠죠. 자, a는 어차피 0보다 크니까 뭐 얘는 지워주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죠? 뭐 근데 그냥 놔두자고요. 상관없으니까. 그럼 아마도 이제 쌤, a 세제곱이랑 a분의 1의 범위를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면 야, 이 사람아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렇죠. a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다면 a 세제곱의 값이 a분의 1보다 작을 것이고, 두 번째, a가 1보다 크다면 a 세제곱의 값이 a분의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맞죠? 자, 만약에 위의 같은 경우에는 t라는 녀석의 범위가 t가 a 세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a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x의 범위가 나오죠.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므로 x라는 값은 3과 마이너스의 사이 값이 되어버릴 거예요. 주황색도 봐주시면요. 얘는 t라는 값이 a 세제곱 a의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1보다 크므로 밑이 1보다 크잖아. 방향 그대로 해서 똑같이 해가 나와요. 즉 어떤 경우에서든 x의 범위는 항상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거죠. 많이? 그래서 우린 정답 어떻게 적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1부터 x는 3까지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된다는 거죠. 됐니? 자, 밑에 볼게요. 4번 문제인데요. 일단 내가 로그 부등식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거 뭐예요? 미치라는 친구랑 진수 조건을 생각하자. 자, 미치 x제곱입니다. 조건을 분홍색으로 적을게요. x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고요. 마이너스 1도 돼서는 안 되고요. 1도 돼서는 안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해주고 나서 진수도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까지도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아마도 범위를 두 개를 나눌 것 같아요. 어떤 거랑 어떤 거?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 또는 3분의 1 되면 안 되잖아. 아이고, 마이너스 3분의 1 사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아니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하는 경우에서는 밑이 1보다 작다는 사실이에요. 맞니? 그럼 우리 부등식을 또 바꿔주면 로그의 x제곱의 절대값 3x 빼기 2 플러스 1이 뭐보다 로그의 x제곱의 x제곱의 2분의 1제곱보다는 작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등의 방향이 바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풀어주면 돼요? 3x 플러스 1의 제곱보다 x제곱이 작더라 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지면서 9x제곱 6x 1 x제곱이 나오고요. 그럼 8x제곱 6x 1이 0보다 크다고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 되네. 2x 4x 2x 4x 11 그럼 얘는 바깥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더라 라는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자, 그러면 이제 공통된 영역을 찾아야 하는데 어지간히 자, 그려줍시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하잖아요. 그려주기 너무 힘든데.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을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을 거거든요. 맞니?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하고요. 그치? 그 나머지 범위는 상관이 없잖아요. 0보다 작거나 뭐 0과 1 사이니까 상관이 없을 거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하는데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하므로 우리 공통된 영역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0까지 또는 0부터 1까지라는 거죠. 0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어주면 돼요? 아이고, 마이너스 1부터 x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0까지 또는 0부터 1까지라고 먼저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밑이 1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 뜻은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이겠죠. 그럼 밑에서 부동의 방향만 바뀔 거예요. 즉 2x 플러스 1과 4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로 바뀔 겁니다.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마이너스 4분의 1까지가 되는데요. 말씀드리자 보면 이 범위에 속하는 x값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해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뭐예요? 아까 동그라미 쳤던 이 친구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귀찮다. 좋아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6-15번 자, 다음 두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Z가 있다. 이게 어떤 발상이 중요한 거냐면 우리 지수값은 항상 양수고요. 어떤 발상이 중요하냐? 연립방정식에서 만약에 미지수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 더하기 1일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뭘 해줄 수 있냐면 하나의 문자로 통일이 가능해요. 이 발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이 발상 꼭 가지고 가시고요. 자, 2의 x에 관해서 나타나요 라고 했으니까 2의 x에 대한 범위를 찾아주셔야겠죠. 그럼 당연히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먼저 더해 주시면요. 빼주셔야겠네요. 빼주시면 편의상 2의 x제곱을 a, 3의 y제곱 b, 5의 z제곱을 c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10인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8a 플러스 b, 8a 플러스 b 플러스 5c가 48인 상황이에요. 두 식을 빼주시면요. 6a 플러스 6c가 38이라고 나오죠. 그럼 우리 c라는 값은 얼마라고 나오죠? 6분의 38 마이너스 6a가 나와요. 38 마이너스 6a. 자, 2로 나눠주시면 3분의 19 마이너스 3a가 나옵니다. 까지는 아시겠나요? 그냥 뭐 단순하게 여기 2를 밖으로 뺐고요. 여기 뭐 그대로 놔뒀죠. 그 다음에 얘는 8을 뺐고요. 5를 한 개를 빼가지고 식을 만들어 주고요. 58이었네요. 자, 이슈 발생 58이었어요.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6a 플러스 6c가 48이 나오네요. 어쩐지 값이 좀 더럽더라. a 플러스 c가 8이라 나오죠. 그럼 c라는 값은 8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수값 항상 뭐라고 했죠? 아까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a라는 값이 8보다 작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됐니? 자, 우리 앞으로는 c라는 값은 8 빼기 a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친구를 두 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거에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도 이 친구에 대입해 줄 생각이 조금 더 편하겠죠? 2a 플러스 b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10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면서 b라는 값은 18 마이너스 a죠. 얘도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a라는 값은 18보다도 작아야겠습니다. 맞니? 자,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동시에 만족하는 건 a가 8보다 작다가 될 건데 a라는 값이 2의 x제곱이었으니까 2의 x제곱이 8보다 작대요. 2의 세제곱보다 작대요. 그럼 x의 범위가 나오는데 2의 x의 범위네요. 그럼 2의 x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고요. 2의 x제곱은 8보다 작더라 라고 우리가 범위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까지 다 이해가 됐나요?
뭐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자면 아까 c라는 값이 나왔죠. 얘를 여기에 대입하게 된다면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됐을 거고요. 거기 2a 플러스 b를 더하면 10이다 라는 값에 의해서 b라는 값은 18 마이너스 a다 라고 나오는 거죠. 되니? 자, 그럼 우리가 저 친구에서 2x의 범위를 구했고요. 마찬가지로 밑에서는 3의 y랑 5의 z를 x에 관해서 표현할 겁니다. 그럼 얘 뭐예요? a 제곱이죠? 얘는 3분의 b인데요. b가 얼마였죠? b가 18 빼기 a였어요. 18 빼기 a. 자, c는 8 빼기 a였습니다. 이 친구의 범위를 구하래요. 됐니? 그럼 얘는 어떤 녀석이에요? 2차 함수죠.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4a 플러스 3, 6, 18이니까 14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빼기 3분의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뭐시기가 될 건데 축이 지금 0과 8 사이네요. 그럼 축이 지금 3분의 2잖아요.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블록인 이런 2차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맞니? 범위가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습니다. 맞죠? 8보다 작아요. 그럼 8에서 최대값일 거고 최소값은 3분의 2에서 가질 거 아니에요? 8 대입하라고 굉장히 힘들어지네. 자, 먼저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값을 봐주시면 9분의 4를 빼야 하죠. 14에서 9분의 4를 빼야 합니다. 그러면 얘는 9분의 4, 9, 36, 9, 1은 9, 126, 마이너스 4가 되면서 9분의 122가 나와요. 됐니? 그럼 우리 범위를 어떻게 적어줄 수 있죠? 9분의 12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뭐보단 작더라? 8 대입했을 때 함수값보단 작더라 라고 할 수 있어요. 8 대입하면 얼마죠? 8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3, 4, 12 이럴라고 3, 68, 192 더하기 10이니까 3분의 얼마예요? 202죠. 3분의 202보다는 작더라. 이렇게 값을 적어줄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16번 가볼게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수값에 로그가 씌워져 있다. 양변에 뭘 해라? 로그를 취해라. 어떤 로그? 지수에 있는 밑을 가지고 있는 로그를 취해라. 해주시면 로그의 x 플러스 1 플러스 로그의 x 로그의 y는 0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는 로그 x 플러스 로그의 y가 마이너스 로그 x 로그 y를 만족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약간 뭐 느낌 오시죠? 이게 두 근의 합 같은 느낌이고 두 근의 곱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만들게요. 로그 x 플러스 로그 y가 a라면 로그 x랑 로그 y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맞니? 자, 이때 xy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만족시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양수 중에서. 그치? 그러면 판별식이 뭐보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합니다. 같을 수도 있겠죠. 맞니? 그러면 a라는 값의 범위가 0보단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4보단 작거나 같다고 나오고요. 얘가 뭐예요? 로그 a, 로그의 xy죠. 그러면 우리가 xy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더라 라는 문제였어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죠? 최종적인 정답 어떻게 적어요? xy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y는 0보다 크고 10의 마이너스 4제곱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되니? 좋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죠. 17번 문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로그 씌워주시는 거죠. 로그 씌워주시게 되면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a 얘는 로그 b 플러스 로그 x 얘가 로그 a 플러스 로그 b죠. 자, 솔직히 로그 a, 로그 b 쓰는 거 너무 귀찮아요. 알파벳하라고 둡니다. 그러면
t 마이너스 알파 t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아니? 그러면 t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t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수 x 즉 실수 t가 존재하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알파 베타 플러스 4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됐니?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아까 봤듯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로그 AB죠.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나오면서 로그 AB가 0보다 로그 11보다 로그 AB가 뭐보다 로그 10의 마이너스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AB는 양수라고 했으므로 우리 답을 AB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AB라는 친구는 0보다 크고 10의 마이너스 4제곱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범위가 똑같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죠. 6-18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일단 뭐 문제를 읽어봤는데 느낌상 얘랑 무슨 값? 역함수네요.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니까 아마도 y 꼴 x랑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y 꼴 x랑 보면 좋을 것 같고, xy 좌표 같은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간략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죠. 얘가 x는 마이너스 n이라고 적을게요. x는 마이너스 n. 그게 로그 함수의 뭡니까?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겠죠. 그럼 y 이퀄 마이너스 n도 그려주시면 y 이퀄 마이너스 n, 얘는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될 거예요. 또한 x축, y축도 같이 그려줄게요. 여기 x축이 있을 거고 y축도 있을 겁니다. y축의 위치를 조금 조정할게요. 이렇게 y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로그 함수는 여기 다음 값에서 0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0을 가지죠. 이 점을 지나요. 맞니? 자, 그럼 함수가 대략적으로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다른 색깔로 해야겠네.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맞니? 그림이 좀 크네? 에헤이. 자, 그림 조정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네, 뭐 이렇게 대충 합시다. 이렇게 대충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수 함수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고, 맞니?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예, 뭐 그림 대충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양호한데요? 그죠? 대칭성을 가지도록. 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 녀석의 y 좌표가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고요. 요 녀석의 x 좌표가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므로 반드시 일단 마이너스 n 플러스 1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x 좌표랑 y 좌표의 값이 같은 게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얘보다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걸 찾아라고 했죠. 그럼 같아지는 값들을 좀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일단 2의 x제곱 마이너스 n인데요. 맞죠? 얘랑 x랑 같아지는 지점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맞지? 자, 같아지는 점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봐주는 게 좋을까? 직접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나? 살짝 내가 보기엔 대입하는 값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볼게요. n이 만약에 1이 됐잖아요.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x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건데 1,1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니? 1,1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n이 2일 때를 봐주시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x랑 같아지는 지점을 찾고 싶죠. 그러면 보시면 1에서는 왼쪽이 더 작아요. 2에서는 같아지네요. 2일 때네요. 2일 때. 예, 2,1을 지나요, 둘 다. 자, 3일 때 보겠습니다.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얘는 x죠. 그럼 아마도 x의 교점 자체는 얘가 점점 멀어지니까 2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번 2를 대입해 보시면 왼쪽에는 1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2가 나와서 얘가 더 크죠. x가 3일 때는요. 5가 나오고요. 3이 나오니까 얘가 더 작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지수 함수가 있고 y 꼴 x가 있는데요.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가 있고 y 꼴 x가 있습니다. 지금 2를 대입했을 때 y 꼴 x 함수값이 더 컸죠. 그리고 3을 대입했을 때는 지수 함수값이 더 컸어요. 그럼 그 근이라는 친구는 2랑 3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근이 3이 되도록 하는 n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자, 이런 발상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3일 때를 안 보고요. 우리가 x값이 3일 때 같아지는 지점을 찾을 거예요. 얘랑 같다. 그럼 n이라는 값이 언제일 때 가능한 거예요? 5일 때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5 이전까지는 교점이 3을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n이 2일 때는 2,2에서부터 n이 2부터 어디까지요? 2부터 4까지는 항상 2,2가 최대 지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거 보겠죠. n이라는 값이 5부터는 교점의 좌표가 3이 되고요. 만약에 4일 때를 봐주신다면 2의 4제곱 빼기 n이 4가 되면서 n이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죠? 16에서 4를 뺐다 12가 되죠. 10일까지는 3,3까지가 최대 교점의 좌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x좌표랑 y좌표 같은 거. 자, 이번엔 x좌표가 만약 5예요. 5가 된다면요. 32 빼기 n이 5가 되면서 n이라는 값이 언제일 때? 27일 때까지 가능해요. 그럼 무슨 말이죠? n이라는 값이 12부터 26까지는 최대 지점이 4,4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n이 27부터는 30까지겠죠? 5,5가 최대 교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지? 자, 그러면 출발 지점이 항상 어디였어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부터였죠. 자, 그러면 f1부터 구해줍시다. f1이라는 값은요. n이 1일 때니까 언제부터 되죠? 0부터 되죠. 0,0, 1,1 두 개입니다. f2는요. f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발 지점이 마이너스 1부터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1,1부터 2,2까지예요. 마이너스 1,1부터 2,2까지입니다. 개수가 몇 개죠? 4개입니다. 0, 1, 2 마일 맞죠? 4개. 3개인데요? 4개죠. 자,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계산이 많아요. 자, F3부터 봅니다. F3은 몇 콤마 몇 가지죠? 얘도 마찬가지 2,2까지입니다. 출발 지점만 한 개가 더 늘었어요. 5개. F4 또한 출발 지점 한 개가 느는 거니까 6개. 이렇게 세줄 수가 있겠죠. 자, F5를 봐줍니다. F5라는 친구는요. 출발 지점은 마이너스 4부터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죠? 3,3까지겠네요. 그래서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F6부터는 뭐 8, 9, 10, 1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니? 30까지 더하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값은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7 건너뛰고 8부터 몇 개죠? 8. 얘 개수를 봐주시면 얘는 3개고요. 얘는 몇 개예요? 11에서 5를 뺐다 7개가 되죠. 7개가 되겠습니다. 8, 9, 10, 11, 12, 13, 14가 될 거예요. 이렇게 7가지의 값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7. 되니? 자, 26부터 12까지는 몇 개가 있죠? 26에서 12를 빼면 14개고 1로 하면 15개죠. 이번에 15개입니다. 15개인데 자, 12일 때를 보시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부터니까 4,4까지 몇 개가 있어요? 16개가 있죠. 마찬가지로 1 건너뛰고 16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16부터 시작하고요. 16부터 17 점점점. 자, 마지막 지점이 어디예요? 26일 때잖아요. 26일 때를 봐주시면 마이너스 25부터 시작해서 4,4까지입니다. 많이? 그러면 두 개를 빼면 얼마죠? 29고요. 그쵸? 1 더하면 얼마야? 30이죠. 30까지 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마찬가지로 31을 건너뛰고 32부터 27일 때, 28일 때, 29일 때, 30일 때가 되겠죠.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되니? 자, 그러면 잠깐만, 자연수의 개수였어요. 이 이슈인데요. 미안해요. x가 자연수였어요. 어이고, 어쩐지 문제가 좀 많이 더럽더라. 자, 그럼 자연수의 개수였으니까 제가 순간 뭐 정수 개수 다 구해버렸네요. 자연수의 개수로 바꿔줄게요. 뭐 바꾸는 작업은 되게 쉬워요. 그러면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지죠. 어쩐지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까처럼 계산하시면 정수인 것까지 다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요거 하고자 하는 거는 자연수인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는 1개, n이 1일 때 1개, f1은 1, f2는 2개, f3도 2개, f4도 2개, 그죠? f5는 몇 개? 3개. 3이 몇 개가 있어요? 11에서 5를 빼면 6이니까 7개가 있죠. 마찬가지로 4란 친구 몇 개가 있어요? 26에서 11을 빼면 14, 1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몇 개가 있죠? 5가 27, 28, 29, 30,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6 플러스 21 플러스 60 플러스 20이니까 얼마가 되죠? 108개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미안해요. 처음에 자연수라는 조건을 못 읽어서 중간에 값이 좀 많이 틀어졌었어요. 자, 19번 가볼게요. 19번 문제입니다. A, B, C, X, Y가 양수일 때 다음을 증명해라 라는 문제인데 뭐 그냥 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우리 지수에서 뭘 했었어요? 나누었었죠. 그래서 아마도 나는 x분의 xy의 y의 x제곱 분의 x의 x제곱에 y의 y제곱을 1이랑 비교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를 봐줬더니 어떻게 돼요? 자, y분의 x의 x제곱이 있고요. 곱하기 x분의 y의 y제곱이 되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y분의 x의 x제곱 곱하기 y분의 x의 마이너스 y제곱이 되면서 무슨 말이 되죠? y분의 x의 x 빼기 y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맞니? 그럼 우리가 얘는 지수함수 형태니까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범위를 나눠야겠죠. 첫 번째 어떤 거? 첫 번째는 y분의 x가 양수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x가 y보다 작을 때, 즉 x-y는 0보다 작을 때를 의미해요. 그럼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가 있고요. 정의역이 0보다 작은 값이 얘는 1보다 큰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1보다 큰 값이 돼요. x의 x, y의 y제곱이 그러면 x의 y제곱, y의 x제곱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범위입니다. 두 번째에서는요. 1보다 커요. 뭐가? y분의 x가. 그러면 x가 y보다 크다고 나오면서 x-y는 양수로 나오겠죠. 이번엔 밑이 1보다 커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인데 0보다 큰 지수값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1보다 크니까 똑같이 결론이 나오네요. x의 x제곱, y의 y제곱, x의 y제곱, y의 x제곱이라고 나옵니다. 맞니? 그래서 우리가 뭐 x, y의 대소관계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더라 1번이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2번인데요. 보통 이렇게 1번을 주고 2번을 풀 때는 1번을 이용하라는 뜻인 것 같고요. 자, A의 A제곱, B의 B제곱 똑같은 형태가 있죠? 그럼 똑같이 부등식을 세워줘요. A의 A제곱, B의 B제곱은 뭐보다? A의 B제곱, B의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뭐 자연스럽게 A, B, C가 다 필요하니까 B의 B제곱, C의 C제곱은 B의 C제곱, C의 A제곱이더라. 마찬가지로 A의 C제곱, C의 A제곱은 반대네요. 미안해요. A의 A제곱, C의 C제곱은 A의 C제곱, C의 A제곱이더라 라는 부등식 성립할 거고요. 각변끼리 다 곱해주시면 A의 2A, B의 2B, C의 2C가 나오고요. 얘는 A의 B 플러스 C, B의 A 플러스 C, C의 B 플러스 A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각변에 얘를 한 개씩만 더 곱해주게 되면 A의 A제곱, B의 B제곱, C의 C제곱의 세제곱은요 A, B, C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해가지고 양변을 3분의 1제곱을 시켜주시면 위에 부등식이 만들어지죠. 해서 옳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20번입니다. 오우, 세 식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시오인데 뭐 일단 제가 눈에 보인 거는요. 이겁니다. 얘는 로그 A를 알파, 로그 B를 베타로 두시면 4알파 베타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입니다. 야,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뭐였죠?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네요. 먼저 B 빼기 A라는 친구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므로 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니? 그렇다는 뜻은 뭐예요? A보다는 B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제 C를 비교를 해야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하는 거겠죠.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보다 작으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보다 작은데 우리가 얘는 A제곱보다는 크잖아요. 쌤, 왜 A제곱을 도대체 왜 썼어요? 하시면 얘 진수가 A제곱이기 때문이죠. 얘를 두 개를 곱하잖아요. 두 개를 곱해야 하니까 한 개를 더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됐니? 그러면 여기에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시면 로그의 A제곱, 로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0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로그의 B제곱, 로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0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수끼리 곱하면 어떻게 되죠? 예, 방향이 바뀝니다. 부도의 방향이.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얘를 넘겨가지고 양수 취급하셔가지고 그 다음 뭐 대소관계를 비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A제곱보다는 마이너스 로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로그의 B제곱이 마이너스 로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므로 0보다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곱해주시면 얘는 좌변이 뭐가 돼요? 왼쪽이 거 A가 되나요? A죠. A라는 친구가 C라는 값보다 크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범위가 나오죠. C보다는 A가 크고 B는 크거나 같더라
됐니? 좋아요. 자, 마지막 21번입니다. x가 1과 100 사이일 때 다음 세식의 대소를 비교하시오라는 건데, 자, 일단 살짝 눈에 보이는 게 얘가 t면요. t제곱이죠. 얘 2t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빼면 2차 방정식 근이 0과 2죠. 여기에 로그를 씌우면 0과 2가 근이 나오죠. 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네, 두 개를 빼는 겁니다. 자, b라는 친구에서 a를 뺐습니다. 그러면 로그 x가 만약에 t라면 t제곱 빼기 2t가 되고요. 아니,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입니다. 그럼 t가 0부터 2까지라면 얘는 항상 무슨 값이에요? 음수값이죠? 해서 우리는 먼저 뭘 할 수 있다? a라는 값이 b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더라. a라는 값이 b보다 크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여기서 조금 이해한 거는요. 우리가 t의 범위가 0과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진수값인데 진수가 0과 1 사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음수값이 되어버려요. 음수값이니까 얘는 항상 양수값이죠. 맞니? 얘도 양수값이에요. 얘가 제일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b랑 c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방금과 같은 이유로 범위를 이렇게 나눠요. x가 1과 10이 됐어요. 그럼 b는 일단 양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죠? c는 무슨 값이에요? c는 음수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범위에서는 로그의 x는 1보다 작은데요. 1보다 작은 값을 로그에 대입하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해서 우리는 c보다 b가 크다고 나와요. 그럼 과연 이게 10과 100 사이에서도 성립할까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10에서부터 100까지 범위를 만들어줘요. 됐니? 그러면 로그 x라는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고 나올 거고요. 제곱이라는 값은 1과 4 사이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럼 만약에 얘를 그냥 로그를 씌워 주시면 0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x가 2보다 작은데요. 로그 2보다 로그 2는 1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우리는 마찬가지로 c라는 값이 b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 어떻게 적어주면 돼요? c보다는 b가 크고 그 다음에 a가 더 크더라 이렇게 답을 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되니? 예, 고생하셨어요.